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수저통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 식탁에 올리죠. 너도 나도 만지작하는 수저통의 세균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수저통을 5초 동안 만졌을 뿐인데 테이블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 수저통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그릇에 담아 나눠 먹는 국물 문화, 공동 반찬 등 음식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 황교익 평론가와 함께 우리 식탁에 찾아온 뉴 노멀, 식탁에서의 생활 방역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예전엔 무심코 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고 보니 이런 건 위생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새롭게 리뉴얼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견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또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이른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했죠. 학교가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등 일상으로 점차 돌아가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양팔 간격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쓰기와 30초 이상 손 씻기 같은 생활 속의 방역은 계속된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삶,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텐데요. 일상생활에 어디까지 생활 방역을 해나가야 할까? 사소하지만 달라져야 하는 부분, 저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순서로 밥 먹는 문화, 우리의 식문화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야기 나눠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이미 겪고 있는 식당 문화, 음식 문화나 앞으로 필요한 부분 등 관련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맛 칼럼니스트죠. 황교익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팬인데 일단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에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사 풍경, 그 밥과 반찬들을 여럿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나눠 먹는 건데요.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사 풍경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한 그릇에 담아서 같이 퍼먹는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침을 서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음식을 입에 넣은 숟가락에 침이 묻어 있고요. 그 침 묻은 숟가락을 다시 국그릇으로 넣는 순간 침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침을 나눠 먹는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뭐 생활 방역 수칙 안에 이런 공용 음식들은 서로 이제 드는 그릇으로 공용의 식기로 들어서 이렇게 각자 먹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이렇게 먹는 음식 습관은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작에 버렸어야 하는 문화다. 그렇죠. 이게 코로나19만이 아니라 감기 걸리면 다른 감기 바이러스도 이렇게 옮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간염 보균자라 그러면 그것도 또 옮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들을 옮기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용의 음식에다가 젓가락을 서로 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관습이 마치 우리 한국인들은 인정이 넘쳐서 원래 그렇게들 다 먹어왔다라고 그렇게들 잘못 알고 있는 게 크죠.
그리고 그 언론사들이 이런 일에 굉장히 많이 부추겼어요.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우리는 인정이 넘쳐요.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공룡 반찬 이런 거 옛날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먹은 적도 없고요. 예. 이거는 대충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이 식기가 부족하니까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지 예. 그걸 가난한 시대 때 먹었던 음식 관습을 마치 우리의 인정으로 이렇게, 정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이거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좀 비참함이라든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에 사실 포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예. 뭐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는데 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걸 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종의 정처럼 여겨왔는데 서양에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예. 대체로 이렇게 공용 음식이 상에 하나 놓이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우리처럼 멋지게 한 거 놓이고 뭐 아구찜 하나 크게 접시 놓이고 이러죠. 그걸 갖다가 떠서 먹는데 적어도 그게 공용 그 수저들이 놓이죠. 그러니까 덜어 먹을 수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과 집게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놓입니다. 자기 접시에. 그렇죠. 예. 그리고 각자 자기 앞에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각자의 그릇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공용 음식은 들어서 먹는 이런 방식이죠. 그 공용 음식에 자기의 입 안에 들어갔던 식기, 뭐 포크든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이런 것을 대는 일은 없죠. 물론 아주 못 살고 뭐 이런 나라들 뭐 그런 식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도 경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풍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사실 우리보다 조금 경제 수준이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뭐 비위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중국 여행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그 공용 음식에는 젓가락이든 뭐 큰 숟가락이든 이런 게 다 놓여 있습니다. 그걸 다 쓰죠. 일단은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제가 서두에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식당 그 식탁 서랍이나 위에 두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저통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식 문화들 식당에서의 풍경들 보면 뭐 셀프 이런 거 물도 셀프고요. 수저통 이런 것도 놓여있고 손님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인건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판매 가격은 그게 그만큼의 구상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수저 놓는 일, 물 떠오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손님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그 개선 작업과 함께 그 한국 음식이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뭐 다른 서양 음식이나 일본 음식, 중국 음식에 비해서 사실 그렇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서 원가를 떨어뜨릴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조리법에서 조금 더 원가를 떨어뜨릴 방법이 뭐가 없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궁리들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저를 식기를 놓고 물을 떠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최소한 그래도 이제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해야 그래야 손님으로서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음식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생의 문제로 그냥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위생의 문제로 들여다볼 것만이 아니라 그게 이게 지금 계기가 되니까 이런 방송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 일상에 많은 그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더 위생적이고 더 음식을 맛있게 예. 먹을 수가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방역의 관점에서 그러면 개별 포장된 수저를 제거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해야죠.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당연한 된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꾸 코로나19 사태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외식 공간에서는 코로나19 생활 방역이 아니더라도 예. 개인 위생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예. 네. 뭐 사실 저 식탁 위에 설렁탕집이나 이런 데 가면 네. 국밥들 순대국밥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예. 그 위에 식기만이 아니라 파도 올려져 있고요. 뭐 다대기 있고요. 소금도 예. 올려진 게 뭐 김치, 깍두기 이런 것도 올려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들면서 또 막 뭐라고 이야기들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또 뭐 비말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러죠. 사실 그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양념들 이런 것들도 사실 위생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 손님이 쓰고 나면 바로 걷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네. 7675번님께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식당 카운터 앞에 있는 이쑤시개통입니다. 너도 나도 몇 개 집었다가 하나만 가져가죠. 정말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하셨는데 이쑤시개뿐만이 아니고 그 박하사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관찰력이 아주 예리하시네요. 예. 맞네요. 이쑤시개. 예. 저도 이쑤시개 그 손이 안 갑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만졌기 때문에. 예. 이쑤시개도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종이 포장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이런 것들이 다 원가입니다. 사실 이런 조금 더 거 비싼 바꾸자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특히 좀 고급한 식당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한식당, 요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걸 줄이려 그러면, 원가를 줄이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게 그 음식 문화를 바꾸는 일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지금 그 위생 문제와 관련되는 음식 문화 바꾸자라는 게. 한국 음식은 한식당에서는 보통 음식이 공용 반찬들이 나오죠. 예. 김치든 뭐 볶음이든 나물이든 고기 반찬이든 뭐 이렇게 공용 반찬이 나와요. 예. 근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 공용 반찬의 젓가락들을 그러니까 열심히 대면서 다 먹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남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양보다 그 종류도 많고요. 많이 깔립니다. 예. 경쟁하죠. 누가 어떤 집에서 많은 음식을 깔아놓는가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예. 이걸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양으로 1인분의 양으로 이 모양을 다시 잡으면 음식물 담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습은 참 이렇습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음식 여기에서는 다 먹습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깔리면 뭔가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원가도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양 줄이고 종수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지금 그 위생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단가들, 원가들을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바꿔야 되는 일들이었고 그걸 지금 코로나19 생활 방역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크게 한번 바꿔 나가야 됩니다. 7479번님께서도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요. 젓가락도 반찬 집을 때 입속으로 들어갔던 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하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반찬을 많이 이렇게 갖다 주는 것보다 1인이 먹을 수 있게 조금만 갖다 주면 음식 남길 일도 없고요. 맞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 김치, 짠지, 뭐 이게 밑반찬, 콩자반, 짜고 맵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먹지는 않습니다. 메인
음식을 많이 놓고 그런 밑반찬류들은 아주 소량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밑반찬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런 많은 양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걸 예. 아주 조금씩 뭐 김치 몇 조각, 콩자막 몇 알, 예. 짠지 몇 조각 이런 식의 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상차림. 근데 이런 알겠습니다. 상차림이 이미 예. 존재를 해요. 예. 호텔 한 식당 가도 그렇게 내놓고요. 예. 좀 고급한 음식점들 요즘 젊은 요리사들이 하고 있는 음식점 예. 가보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걸 보급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다른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예. 식당 주인들이 다른 식당 사정들을 더 모릅니다. 예. 식당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외식업 중앙에 이런 데서 기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죠. 그러면 식당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식기 더 마련해야 되고요. 돈이 들고요. 그렇게 차려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들고요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는가 예. 하는 것도 식당 개개인 개별로 주인들한테 그걸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개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일들 좀 정책들을 좀 섬세하게 펼쳐나가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잘하고 있는 데를 모범을 보여주고 네.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주는 예. 그런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제가 일본어인 다대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다진 양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게 웃으시니까 좀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일상금지 예. 그냥 많이 쓰는데 일본 말들이 많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변한 곳이 이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 풍경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답례품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꼭 식사를 해야 한다면 참석자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기도 하는데요. 특히 결혼식 하면 뷔페 떠올리는데 이런 행사 음식이나 식사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좀 있겠죠. 예. 그래서 많이 좀 섭섭한 일이기도 한데 이 결혼식이라는 게 잔치지 않습니까? 예. 세계 모든 문화권역에서 결혼식은 가장 성대한 잔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잔치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게 인간의 오랜 풍습이었고요. 예. 그게 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답례품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위생 상태 지금은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위생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예. 그것도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잔치를 좀 더 위생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잔치집에 갔는데 답례품만 받고 왔다 그러면 아직 많이 섭섭해 할 것 같은 이런 그렇죠. 생각들만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안에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서로 질병들을 감염시키지 않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예. 그런 요소들이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뷔페 같은 경우에서는 이 그릇마다의 이 뚜껑들을 요걸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셔야 돼요. 예. 음식물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음식물을 들 때 그 앞에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렇죠. 예. 내 침이 튈 수 있으니까. 비말이 또 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뚜껑을 갖다 꼭 이렇게 닫아두면 뒷사람을 위해서 그냥 열어둘 것이 아니라 예. 위생을 위해서 이 뚜껑을 꼭 이렇게 닫아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75번님께서는 황 선생님은 요리나 음식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항상 음식 문화와 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듣게 된다고 굿 캐스팅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에 한번 실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익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자,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김예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자, 오늘은 실제 스튜디오에 또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죠. 반갑습니다. 요가 실제로 동작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요가 동작 김예은 선생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소개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김예은 선생이 아니라 리 씨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 씨요? 네, RISHI. 리 씨. 본인의 영어 이름입니까? 아니요, 제 요가 예명입니다. 네. 요가 예명도 이렇게 정하나요? 뭐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김예은 선생이 아닌 리 씨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혹시 어깨 아프신 분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갑자기 연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50대 분들 중에 이 오십견이라고도 하죠. 많죠. 어깨에 발병하는 통증이라고 해서 예. 오십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머리 자세인데요. 소머리 자세요? 네, 요가에서는 이 고무카 아사나라고도 해요. 어깨 결림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동작인데요. 근데 소머리 자세가 바로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1단계, 2단계, 2단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바로 1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단계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2단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역시 앉아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의자 끝으로 앉아 보시겠어요? 네, 그 상태에서 어깨는 귀와 멀리, 척추는 곧게 편 상태. 자, 오른손 들어서 머리 뒤로 넘겨보세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구부려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왼손 들어서 오른 팔꿈치에 갖다 대보시겠어요? 다 하시나요? 다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누르면서 오른팔을 머리 뒤로 넘겨보실게요. 그러면 오른손이 등 아래쪽으로 향하겠죠? 네, 조금 더 쉽게 등 아래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서 팔을 등 뒤쪽으로 넘겨보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어깨가 열리면서 오른팔이 등 아래를 향할 수 있겠죠? 이 동작이 바로 고무카 아사나를 위한 1단계 자세입니다. 저는 잘 되는데 지금 정장을 입은 관계로 그렇죠. 살짝만 보여드리느라고 어떤 거에 좋나요? 어깨가 이렇게 좀 많이 풀립니까? 그렇죠. 일단은 어깨가 말리신 분들 그리고 어깨 결림 증세가 좀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고무카 아사나 동작을 하면요. 일단 팔 혈액순환이 좀 진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깨 통증에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너무 이렇게 어깨를 말면서 컴퓨터 하시거나 작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어깨를 펴시는데도 이 동작이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인구가 갑자기 급증했는데 그런가요? 아마 나가시는 순간 후루둑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1단계 배워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2단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방금 전해드린 그 소머리 자세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주 시원할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6944번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고급진 음식점이나 그렇지 일반 음식점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드네요 하셨네요.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일반 음식점들에게 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 한번 마련해 보고요. 3119번님 70대 할아버지예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며 오전 보냅니다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애플리케이션 창에서도 MS로 시작하시는 분께서 리씨 선생님 매일 생방 해주세요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리씨 선생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자, 2부는 노무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봅니다. 자, 4월 급여 받으셨는지요? 혹시 3월 급여와 금액의 차이가 있진 않으셨나요?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는데요. 4월 급여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와 함께 노무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과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뵙는데도 너무 반가워요. 아, 네. 예. 지금 뭐 유튜브로 예. 뭐 오셨지만 죄송합니다만 정진어님께서도 소머리 자세 했더니 시력이 좋아졌다고 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진호님께서는 리시 선생님 덕분에 상쾌한 아침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넘버원이었잖아요. 인기로 따지면. 아, 저 말이죠.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잠깐 뵈고 목소리도 들었는데요. 네, 아, 이제는 드디어 세력의 변동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요.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서 각종 지원금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잘 몰라서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먼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들은 많이 쏟아졌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들, 무급휴직자들이나 명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는 말들이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조건이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100% 이하하거나 아니면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예. 또는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이나 매출 감소가 25% 이상 되면 해당이 되니까 신청하시면 지급하겠다라는 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요즘에 조금 핫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50만 원에 3개월이면 그게 적은 돈은 아닌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게 약 93만 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예.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잘 챙겨서 해가지고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홍보되어 있었죠. 고용유지 지원금.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더 크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처음에 우리 계약을 못하는 바람에 가족 돌봄 휴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들 많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고 2018년도부터 지원된 게 있었는데요.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그 지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6월부터 5월까지 1인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인당 18만 원, 최대 18만 원, 10인 미만은 16만 원, 10인 이상은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료 경감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월부터 8월 산재보험료가 30% 감면됩니다. 요거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데이터 내서 바로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인데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적용 기간은 3월부터 시작돼서요. 5월까지입니다. 네. 이런 혜택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예. 급여 이야기 해볼 텐데요. 네네. 4월 급여에서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항목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4월 급여를 받으셨 분들은 5일날 빨리 받으면 받으셨어요. 예, 그렇죠.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비슷한 분들은 4월 당월에 25일날 받으셔고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 5월 10일 날도 받으시고 그럴 텐데요. 4월 급여에서는 개인별로 지급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제해야 하는 사항의 항목에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사실 2월 급여에 보면 많이들 기다리는 게 연말 정산 환급분이잖아요. 그래서 4월 급여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달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 건강보험료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적용돼서 받았는지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됩니다. 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방금 말씀하신 네. 연말정산에는 모든 직장인들 관심이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급여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네, 사실 뭐 우리 소득세 그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뭐 비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환급분이 더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예. 근데 건강보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은 과 달리 이거는 주정산제도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연말정산이랑 예. 그다음에 퇴직정산에 어떻게 되느냐 신고한 금액과 우리 실제로 받은 금액 보수가 서로 비교해서 보험료를 덜 냈냐 아니면 더 냈냐 예. 그래서 그걸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퇴직할 때 한 번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처럼 19년도 그 소득 신고한 금액 가지고 4월 달에 부가 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월급이 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그래서 있는 거죠. 공제 항목에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이제 2019년도에 신고 금액을 작게 해놓고 예. 소득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4월 달에는 공제가 더 많이 보험료를 더 많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급여가 3월 달보다는 적으실 거고 실수령액이 예. 아니면 반대로 많이 신고했는데 여하한 이유로 조금 낮게 신고했으면 그 정산해서 돌려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제대로 파악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겠다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5대5 사업장 5와 그 근로자분 5로 이루어지니까요.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동상담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노동상담 보내주시면요.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최고의 상담사 김현신 노무사가 정말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네. 바로 왔어요. 7507번님. 제가 6월달이면 입사 2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퇴직하면 연차 휴가 16일분에 대해서는 소멸되는지요? 아니면 퇴직 때 16일 연차분 일수 계산해서 수령받을 수 있는지요? 항상 좋은 정보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그러면 6월에 입사하셨고 6월이 되면 2년 차로 2년 차죠? 2년 차로 돌입하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만 2년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예. 1년 몇 개월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6월에 퇴사하시게 되면 이제껏 1년 1개월 개근에서 발생한 만근하며 발생하는 1일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11일의 휴가를 지금은 10일이겠죠. 10일의 휴가를 확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10일에다가 이제 6월 이제 다가오는 6월의 입사일이 자기의 입사일 뭐 6월 10일이면 6월 10일이 되면 이와는 별도로 15일의 휴가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16일이 아니라 만약에 6월 2년이 돼서 퇴사하신다고 하면 그 26일의 휴가가 생기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분이 2년 차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1년 차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린 거네요.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차가 되면 16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15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사는 3년 차가 돼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일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 16일을 쓰지 못하고 퇴사하시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헷갈리시면 바로 또 세력 넘어갑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1년차, 2년차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입사일을 꼭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입사일 지나서 퇴사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년이 딱 되는 날 16일의 휴가가 발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맞추셨으면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딱 퇴사할 때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바로 퇴사일에 퇴사하시는 게 아니고 16일 연차를 그냥 쭉 쓰고 바로 퇴사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요거는 이건 회사의 정책이나 뭐 조직의 분위기나 그렇게 해서 연차 남아 있는 거를 다 쓰고 퇴사해서 퇴사일을 미뤄 가지고 퇴사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뭐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16일 가지고 퇴사일 미룬다고 하면 16일 뒤에 퇴사하시는 거고요. 근데 뭐 16일 뭐 안 쓰고 돈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건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는 그냥 그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퇴사일을 미루는 것도 만약에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그날 퇴사하시고 그거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요. 만약에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시다고 하면 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퇴직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거니까 크게 차이점은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663번님, 지난해 2월에 근무 시작해서 올해 3월에 퇴사했는데 재직증명서를 끊어주면서 수습기간 3개월은 뺐더라고요. 수습기간도 근무기간 인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셨나요? 네. 항상 이제 우리가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되고 퇴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처음에 근로를 시작한 날 최초 근로일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수습 기간을 빼시면 안 돼요. 수습 기간 역시 포함되어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3개월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빼신 거는 착오를 이루셨거나 아니면 약간 예전 마인드로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걸 이의 제기하셔가지고 지금은 다 퇴직금에 포함해서 다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기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약간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해고가 약간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일단 법에서는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거고 뭔가 우리가 수습근로자니까 일반 우리 정규 근로자처럼 많은 거를 바라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를 지키셔야 된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동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또 일하시다가 좀 부당한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그리고 또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2172번님께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인데도 회사에서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신 거니까요.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요즘에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신고란이 잘 마련돼 있으니까요. 그거 이용해서 하시면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아마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요. 이거는 근로감독관이 전화 한 통해서 시정조치 내리면 바로 시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겁니다. 네네. 1673번님, 연차가 10개 정도 남았는데 이걸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25일까지만 채우면 성과급이 있어서요 하셨네요. 네. 아까 비슷한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연차는 우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청구한 시기와 사업장의 운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서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성과급 얘기를 하셨으니까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회사와의 어떤 좀 협약 같은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회사와 서로 간의 협의 그다음에 동의가 필요한 거죠.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또 받겠습니다. 노동상담 샵 0945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가 있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음악이 나가야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7794번님. 회사에서 연봉 협상 시점도 아닌데 임의로 연봉을 1,000만 원 내리겠다고 해서 거부했는데요. 이걸 이유로 나가라고 하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질문 주신 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연봉 월급여를
뭐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거,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하는 거 역시 임금 그리고 나서 지급하지 않는 거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연봉 협상 결렬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는 거는 더더군다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구제받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분이 있었는지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예.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하고 4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해서 준다. 동의가 없음에도. 그러면 역시나 임금 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 통해서 권리 구제 받으시면 되고요. 정말 나가라고 해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시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구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해야 됩니다. 30일 전이 아니면 해고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7895번님께서는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는 걸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이야기했던 급여 말고 2달 동안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셨네요. 역시 이거는 면접 때 이야기한 구두상 얘기한 내용이 계약서에 발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점 같습니다. 뭐 수습기간 끝나서 계약서 안 썼으면 근로기간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접어놓으셔도 되는데요. 지금처럼 시급을 계속 적용받고 면접 때 얘기한 월급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적 모성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를 들어서 한 번 더 논의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는 나중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수습 계약서를 쓰실 때 그 내용을 수습 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수습 기간 끝나고 나서는 월급 얼마로 한다. 이렇게까지 기재해 놓으시면 당연 적용되는 거니까요. 사실 근무자 입장에선 사장님. 수습기간 끝나면 이 월급으로 해달라고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니죠. 계약서에 보면 밑에 특약사항이라고 적어놓는 기재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따로 정규직 계약서를 따로 쓰시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그냥 수습기간 끝나면 그 급여로 해주신다는 거에 대한 서로 간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니까 이거는 뭐 계약서에 기재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리 근로자분이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7674번님, 산재연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같이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뭐 산재에서 뭐 연금이면 장애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 개시가 되면 그에 대한 상계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51번님께서는 회사에서 연차 계산할 때 연차일수 마이너스 공휴일 개수를 하는데 계산법이 맞는 건지 하셨거든요. 근데 문자가 조금 헷갈리게 들어와서 연차 계산법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연차는 우리 1년이 되면 15일, 그다음에 2년차 15일, 그다음에 3년차를 돌아보면 16일인데요. 요거는 제가 유추할 수 있겠어요. 회사의 방법은 이 사람이 근속 기간에서 연차 일수 마이너스 공휴일 일수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로 의심해 볼 수 있어. 근로자 대표와 연차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연차 대체에 대한 서면 합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근로자 대표하고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쉬더라도 자기 연차를 사용해서 쉰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차 대체에 대한 서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회사의 연차 적용 계산이 무조건 틀리다고만 말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서면 합의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고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당첨자 바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끝자리 7675번님, 5272번님, 3119번님, 4951번님 축하드리고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벌써 마칠 시간이 됐군요. 내일 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